만일 평안한 가정의 표본이 존재한다면 그건 아마 소년 싱클레어의 집일 것입니다. 엄격하지만 신앙심 깊은 아버지, 늘 다정하신 어머니, 소년의 친구가 돼주는 누이, 잘 짜인 각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유복한 가정에서 싱클레어는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던가요? 소년 싱클레어는 빛 속에서 살면서도 그림자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거리를 헤매는 불황아들, 악을 쓰는 아낙네들, 쉬 주먹을 휘두르는 주정뱅이와 직공들, 참으로 야속하게도 그림자와 빛은 맞닿아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세상은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혼재한다 라는 불편한 진실을 싱클레어가 느낄 무렵 그는 프란츠 크로머, 그를 오랜 기간 괴롭히며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 강렬하고 순수한 악 그 자체를 마주합니다. 여느 소년이 그렇듯, 아니 빛 속에서 살아온 여느 소년이 그러하듯 싱클레어는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천천히 프란츠 크로머에게 속박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였죠. 크로모에게 받는 고통과 죄책감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싱클레어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어딘가 어른스럽고 신비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소년이었죠. 싱클레어에게 접근한 데미안은 그에게 성경 속 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과연 카인은 정말로 악인이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 데미안. 여태껏 믿고 살아온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의 질문에 싱클레어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의구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유유히 길을 떠나죠. 싱클레어를 괴롭히던 프란츠 크로머를 데미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 싱클레어는 청년이 됩니다. 점차 유년기의 빛에 회의감을 느끼고 성에 눈을 뜨기도 하죠. 흔히들 말하는 사춘기를 보내는 싱클레어. 그 무렵 유년 시절 데미안이 심은 씨앗은 싹을 틔워 천천히 치밀하게 싱클레어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의 전부였던 빛의 세계,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참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싱클레어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의미 없는 술자리와 시간들에 중독돼 갑니다. 그가 한때 그토록 사랑한 막스 데미안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정도로요. 그런 싱클레어의 추락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아트리체를 본 그 순간부터 싱클레어는 그녀를 마음 깊이 사랑하며 숭배합니다. 스스로를 단정케 하고 그녀를 향해 기도하는 싱클레어.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싱클레어는 본인이 그린 베아트리체의 초상에서 데미안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는 홀린 듯 유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집에 새겨져 있던 문양, 데미안이 한때 흥미를 보였던 그 새 모양의 문양을 그려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싱클레어에게 쪽지가 도착합니다. 그건 분명 데미안으로부터의 답장이었습니다. 암락사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앞에 싱클레어는 숙고합니다. 우연의 힘에 이끌려 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피스토리우스는 암락사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이 심은 선과 악, 그 이분법에 대한 의구심. 암락사스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싱클레어가 본능적으로 피스토리우스에게 끌린 것은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피스토리우스에게 싱클레어는 암락사스에 대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법에 대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무렵 싱클레어는 그를 떠납니다. 데미안을 만날 준비를 마친 채로. 그토록 원하던 데미안과의 만남은 꽤나 싱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히 데미안을 발견한 싱클레어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에바 부인을 본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해온 여인, 한때 베아트리체란 이름으로 숭배하던, 데미안의 모습이 겹쳐 보이던,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던 그 여인이 바로 에바 부인임을요.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은 말합니다. 사랑은 간청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에바 부인, 데미안과 함께 싱클레어는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죠. 행복한 일상은 한여름밤의 꿈같이 사라지고 싱클레어도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싱클레어는 전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알보다 깨지 못한 알 속의 삶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싱클레어. 몽롱함 속에서 데미안이 그를 찾아옵니다. 데미안은 마지막 키스를 남기고 싱클레어는 마침내 데미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도자, 데미안 그 자체가 됩니다. 싱클레어는 분명 성장했습니다.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10살 소녀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 데미안이 집중하는 싱클레어의 성장은 외면의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속한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고된 투쟁 끝에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 싱클레어의 곁에는 데미안이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의 성장,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알 속에 살고 있으며 누구나 알을 깨고 날아오를 수 있으나 모두가 날아오르지는 못한다. 여기서 알은 곧 세계입니다. 혹은 상식이라 말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모두 안정적인 알 속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알 속 삶은 상식적이고 편안하죠. 의구심이 들어올 틈도 없을 정도로요. 그러나 데미안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이 알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알을 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며 괴롭혀야 하니까요. 또 반드시 스스로 알을 깨야 합니다. 스스로 알을 깨는 자는 새가 되어 날아오르지만 남이 알을 대신 깨주는 자는 계란 후라이가 돼버리듯 타인을 위해 혹은 타인에 의해 알을 깨는 자는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다고 헤르만 헤세는 역설합니다. 음악으로 알을 깨고자 했던 피스토리우스 실패, 한때는 그린 베아트리체로, 때로는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쾌락으로, 진정한 사랑 에바 부인으로 알을 깨고자 했던 싱클레어 실패. 어쩌면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구분짓는 모든 이분법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데미안은 이 짧은 한 편의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책입니다. 성경, 신화에서 비롯한 여러 단어들과 함축들, 설명할 거리가 한가득이죠.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세계 제1차 대전 중인 1916년에서 1919년에 출판했습니다. 이미 저명한 자신의 이름을 가명 뒤에 숨기고 순수히 문학성만을 평가받고 싶어한 헤르만 헤세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유령 작가로 데미안을 발표, 독일 폰타네상을 수상합니다. 나중에 문체 분석을 통해 결국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요. 혹시 지금 너무 인생이 권투롭진 않나요? 한 번쯤은 의심해봅시다. 내가 아직 알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알을 깨는 중은 아닌가요? 알을 깨고 하늘로 비상할 여러분께 필요한 지침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